당신은 70대 이후 건강하게 장수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직 나에게는 노화는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누구에게나 다가올 노화를 잘 준비해서 행복한 장수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건강한 장수를 누리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여성의 경우는 90대까지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건강 수명은 평균 75세라고 합니다. 유컨대 70대를 잘 살지 못한다면 오래 살 수는 있어도 비실비실하거나 긴 세월을 간병인에 의지해야 하는 고령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젊음을 지속하는 사람과 단번에 늙어버리는 사람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가 노화의 갈림길이라고 하니 어떻게 나이 드는 것이 좋을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 나가노현은 일찍이 도도부현 중에서도 평균 수명 데이터가 하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1975년 무렵 이 지역 출신 남성의 평균 수명이 전국 4위가 되었다. 그 후 상승하기 시작해 1990년에는 전국 1위를 몇 번이나 기록했다. 여성도 2010년의 조사에서 1위가 되었다. 남녀 모두 평균 수명이 일본 내 도도부현 가운데 1위가 되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5년 조사 결과에서 남성이 81.75세로 전국 2위, 여성이 87.67세로 전국 1위에 랭크됐다. 이 정도에 이르자 왜 나가노현이 장수하는 현인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장수마을의 이유는 일하는 데 있다. 나가노현은 지금까지 고령자 취업률에서 도도부현 중 1위를 몇 번이나 기록했다.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일하는 것이 운동 기능, 뇌 기능의 노화를 지연시켜 고령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남성과 여성은 거의 같은 유전자를 갖고 동일한 기후 풍토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평균 수명이 전국 하위권을 차지한다. 그 이유도 취업률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오키나와에 있는 남성 고령자가 직업을 가지는 비율은 전국 최하위에 있다. 이 사실은 남성의 평균 수명을 떨어뜨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나가노현에서는 고령자 1인당 의료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즉 나이를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계속 일에 종사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도 활동량이 떨어뜨리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것이 신체나 뇌 노화를 늦추는 것에 좋은 영향을 미쳐 건강한 70대, 80대로 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일찍 죽느냐, 노망 들어 죽느냐. 우리 몸은 간과 신장, 피부 등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그러나 유일하게 뇌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않는 기관이다. 매일 신경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세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의학의 진보가 큰 질병을 극복하고 여러 몸속 기관들을 회춘시킨다 해도 결국 사람은 뇌부터 늙어간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다. 병중의 차이는 있어도 85세가 지나면 모두 뇌가 병드는 주요인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보통이다. 사람 수명이 향후 100세 가까이 연장된다는 사실은 불균형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신체는 어느 정도 건강이 유지되지만 뇌 건강은 그렇게 유지할 수 없다는 불균형이다. 결과적으로 치매 등과 함께 보내는 노년 기간이 길어진다는 끔찍한 만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비관적으로 설명한다면 수명이 점차 연장되는 향후 시대의 선택지는 두 가지이다. 아직도 석연하게 해명되지 않은 질병으로 일찍 사망하거나 100세 근처까지 장수하면서 노망하여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기나긴 세월 동안 노인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 80대 이후에도 유지할지가 중요하다. 관건은 70대의 생활 방식이다. 인생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는 이제 늙음을 두 시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70대 때 늙음과 싸우는 시기와 80대 이후의 늙음을 받아들이는 시기 두 가지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80대 이후 반드시 찾아온다. 육신의 수명이 100세 근처까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병석에 누운 채 노쇠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80세가 넘으면 늙어간다는 자연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한편 70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효과도 있고 의미도 있다. 80대의 젊음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싶다면 70대가 마지막 기회이다. 70대는 의욕적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간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울증도 70대의 큰 위험 요인이다.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의욕이란 원래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보다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노화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가속화된다. 나이가 들고 의욕 수준이 저하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뇌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이다. 세로토닌은 일명 행복 물질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물질이다. 세로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한다. 이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의욕도 떨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이치다. 그러나 세로토닌의 감소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 개선할 수 있다. 그중 가장 손쉽고 좋은 방법은 육류 섭취이다.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것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인데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고기이다. 고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세로토닌의 생성이 촉진되어 의욕 저하는 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고령이 되면 육류를 삼가고 야채 중심의 식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고기를 먹고 콜레스테롤을 잘 섭취하면 남성 호르몬 저하도 늦출 수 있다. 고기를 싫어하거나 소화 기능적 문제로 먹지 못한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절제하고 육식을 멀리하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오늘부터 그만두자. 80세 때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세 번째 성공한 프로스키어 미우라 유이치로는 80세가 넘어서도 500g짜리 스테이크를 먹어 치운다.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고령이 되어도 선수로서의 능력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기를 자주 먹는 습관에 있다. 퇴직, 간병, 사별, 우울증, 70대의 위기, 정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두엽도 위축되고 남성 호르몬도 감소되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귀찮아진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취미를 찾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젊었을 때 좋아서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우선 시작해 보는 것이다. 시도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만두면 된다. 가장 무의미한 것은 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생각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간병. 70세 전후의 사람이 가족의 간호에 직면하면 간병보험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우미의 손길을 빌려야 한다. 그러면 얼마나 편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가족 개호에 접근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게 좋다. 그런 결정을 해도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 병수발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서로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개호하는 사람도 활기찬 70대를 보낼 수 있고 시간이 자유로워진 만큼 자주 부모나 가족 등 환자를 만나러 가면 된다. 장기간 가족끼리 개호에 종사한다면 육체적 피로 때문에 가족 환자를 학대하는 행위도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정신적, 체력적 부담을 아껴두면 학대 행위 등을 막을 수 있다. 개호를 삶의 보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70대 사람의 향후 80, 90대에 이르러서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다. 사별을 극복하려면 부모와의 이별도 그렇지만 부부의 사별을 극복하려면 그 괴로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좋다. 그런 친구가 과연 얼마나 곁에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혼자만 틀어박혀 있을 게 아니다. 때로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친구에게 그 슬픔을 털어놓는다면 마음이 구원되고 재기하는 힘이 된다. 부부 중 어느 쪽이 먼저 사망할지는 모른다. 하지만 타인과의 접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남겨진 파트너가 그 후의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우울증. 고령자의 우울증은 우울증 특유의 우울한 기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빨리 죽고 싶다, 빨리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우울한 기분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보다 신체의 증상, 즉 허리가 아프다, 몸이 나른하다, 식욕이 없다, 변비가 있다 등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면 주위에서 눈치를 채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처럼 고령자의 우울증은 좀처럼 우울증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 사인을 놓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다면 내버려 두지 말고 전문의에게 진찰받도록 해야 한다. 조속히 진찰을 받으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 걸리기 쉬운 사람, 걸리지 않는 사람.
우울증을 예방하려고 한다면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곡류보다는 육류를 자주 섭취하며 햇볕을 자주 쬐는 습관을 들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은 자신에게도 엄격하기 때문에 우울해지기 쉽다. 세상에 답은 무수히 많다.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자세는 우울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이 책은 30년 이상 의료 현장에서 고령자를 보살펴 온 정신과 전문의가 70대 나이에 주목해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 관찰 경험을 토대로 쓰여졌다. 저자에 따르면 마음이 젊고 여러 가지 일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취미생활을 습관화하고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습관화하자.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살아보자.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하지 않고 즐거운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보는 것이 아름답게 장수하는 비결인 것이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